충성아 안녕하십니까. 용팔로서 이승규입니다. 자, 이게 직장도 많이 바꿨고요. 근데 이번 직장은 좀 길게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이 데일과 레노버가 아닌 다른 3대 메이저 제조사입니다. 억가를 이겨내고 여러분께 여러가지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용팔로서의 이승규입니다. 컴퓨터 요즘 세상 세태와 그리고 그래픽카드 리뷰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 이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 되게 시의적절한 카드죠. 이 카드 제가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파워컬러의 헬하운드 그리고 대원, 최근에 용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A센터를 이전한 바로 그 큰 기업 대원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이고요. 라데온 RX 9060 XT 그리고 어떤 모델? VRAM이 16기가인 모델을 꼭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라데온 헬하운드 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3펜인데 요즘에는 2펜으로 될 만한 카드를 다 3펜으로 내는 좀 고급형 전략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메모리 비싸죠? 제가 이걸 사고 굉장히 좀 으스대면서 빨리 유튜브 찍어야지 했는데 이썸님이 한번 찍으셨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용 DDR5를 SK 하이닉스 8기가 램입니다. 어댑터에 넣어서 일반 DIM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소딤, 이건 DIM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핀맵을 바꿔주는 방식과 이 몇 개의 다이오드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 기판으로 단순하게 해서 맵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이 영상의 기획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기획이었고 램값이 오를 때쯤에 기획이 되었고 근데 램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노트북용 램 8기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지금 소개 그게 부적절한 장치입니다만 저는 어쨌든 8기가 2개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쪽에서 소리내서 수입 유통하는 피어리스 어쌔신 제품이고요. 아마 120 기본 제품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보드 바이오스타의 B850MTE 프로 모델이고요. CPU는 7500F입니다. SSD는 솔리다임 P34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D램이 있는 모델이고요. 요즘 컴퓨터가 너무 비싼 가격에 경도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짜증나서 일부러 좀 저렴한 사양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 VRAM만 16기가인 상황. 과연 PC가 잘 돌아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나중에 프레임젠이 이제 4060 Ti를 했었는데 VRAM이 부족해서 프레임젠이 이제 안 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다 해왔습니다. 벤치마크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 오버워치 엄청 가벼운 게임이죠? 근데 더 저는 그래픽카드 파워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60프레임 제한에다가 프레임젠을 더 걸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런 종의 경쟁 온라인 게임에 안티치트라던가 이런 거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한번 쭉 테스트 해봤습니다. 프레임 지연도 별로 없고요. 그래픽카드는 여기 68W를 쓰고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즉 제대로 그래픽카드가 많이 부하가 걸려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레저렉션! 제가 한 세팅입니다. 라데온 세팅이고 플루이드 모션을 활성화했고 7도 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몇 번 해봤을 때 좀 위압을 느꼈어요. 위압이라고 하면은 이 게임이 왜 프레임 젠을 켰는데도 110프레임이 안 나오지라고 했는데 최고 옵션에서 안 나옵니다. 최고 옵션 안 나오고 한 단계만 낮추게 되면 혹은 안테럴레이싱 같은 걸 좀 끄게 되면은 어차피 4K 환경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4K 환경에서도 120프레임 나오면서 그래픽카드는 풀파워 쓰고 있어요. 즉 이 그래픽카드 상당히 세 보이지만 174W밖에 쓰지 않는 아주 전성비가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괄목할 만한 분야들 포르자 저번에 4060 Ti를 떡실시켰던 게임이고요. 저는 최고 옵션 프레임젠을 키고 60프레임으로 제한을 하고 설정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픽카드는 포르자 호라이즌 5를 120프레임으로 4K로 즐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것보다 더 높은 거를 구매하셔도 어차피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 4K 디스플레이가 120Hz보다 높아야지만 그래픽카드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120프레임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픽카드 메모리 VRAM이 많이 사용돼요. 12914까지 올라가요. 저번에 4060 Ti는 왜 실패했었냐? 이게 모자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비디오 시스템 메모리 아웃이 떴던 거고요. 결과 비디오 메모리는 15기가 중에서 8기가를 썼어. 거짓말이죠. 더 쓰고 있죠.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는 진짜 신기한데 16.62기가 중에서 15.77을 썼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제대로 못 읽었거나 아니면은 페이징 파일이 있는 메모리를 썼다. 즉 윈도우의 메모리는 이렇게 사용률이 초과가 돼도 게임의 프레임을 낮추는데 그게 조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힘들었어요. 제가 3.3원 정대를 좀 했는데 게임들은 다 이게 리스트에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센트폴 윈 GDK 이제 쉽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윈도우의 마켓으로 받은 게임은 라데온 소프트웨어로 어떤 중에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가기를 생성한 다음에 라데온 드라이버에 등록을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구동됩니다. 이 게임은
생각보다 사양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120프레임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데온 세팅에서도 AFM을 켜고 안쪽에서도 프레임 제한을 켰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4배 뻥튀기가 돼가지고 120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미친 짓을 하면은 뭐가 모자라서 안 돼요? VRAM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 게임 어떨까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에 VRAM의 부하를 잘 안 주는 편이고, 그래서 4배 뻥튀기를 했을 때도 8기가를 조금 넘게 먹는 부분이고요. 즉 일반적인 8기가 카드로는 부드러운 프레임 제한이 불가능합니다만, 이런 종류의 제품으로 하게 되면은 140프레임, 120프레임 나온다. 즉 OLED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4K 환경에서 120프레임을 정상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피크치를 찍네요. 170W까지 찍습니다. 마지막 콜 오브 듀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라데온 7을 걸고, 라데온 7이 뭐냐, 전력 제한 60프레임 놔두겠다. 그리고 나는 AFM을 불 켜서 프레임을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딱 120프레임 고정되고, 그래픽카드 전력도 안정적이고, 오돌도 안정적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가격. 자, 이거 두 개 붙은 금액이 되면은 대충 36만원 정도의 CPU와 메모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메모리. 이게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램으로 좀 싼 느낌이 있는데, 한 개당 10만원 정도 하는 램입니다. 지금 램값만 지금 20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더 이상 R9문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돼버렸어.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500 Ti의 16기가 86만 2천원! 모든 게임 프레임제를 편하게 걸 수 있는 라데온이 있고요. 비슷한 급의 성능인데 86만 2천원짜리가 있고요. 예, 뭘 사야 되겠는지 좀 자명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예, 54만원. 그래서 25 플러스 20 플러스 15 플러스 55 플러스 15. 자, 이딴 견적이 이제 140만원이 넘어가는 세대가 이제 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40만원짜리의 중저가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 근데 140만원짜리에 4K 120프레임이 잘 돌아가는 컴퓨터 산다고 하면 기분이 좀 좋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농담이자 현실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소비자 시장이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동영상 편집을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캐드를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캐드를 해도 솔직히 이어서도 문제없지만 더 이상 이런 PC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콘솔 시대의 게임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고사양 게임이라든가 그래픽카드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이대가 있는 편이고, 그 수요는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PC 게임도 시장이 콘솔 게임 같이 축소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게임 좋아하면 스위치를 사십시오 라는 얘기하면 진짜 안 되겠지만, 어쨌든 PC 게임이라는 그 수요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AMD, 인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더 이상 하드웨어를 제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신제품을 내는데 굉장히 미지근한데, 그 신제품조차 AI를 강조하거나 리프레쉬를 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AI, 로컬 AI, 너무 좋은 얘기죠. 로컬 AI라는 얘기는 챗GPT 같은 거 설치를 하고, 그 챗GPT가 내 PC를 컨트롤도 할 수 있고, 나한테 원하는 정보 줄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업무라던가 정보를 가공해서 저한테 적절한 행동 양식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개인 비서 같은 개념이죠. 거기에 NPU를 씁니까? NPU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CPU에 조그만 칩을 넣어서 이게 AI PC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코파일럿과 코파일럿 플러스가 사용을 하고요. 코파일럿 플러스의 구동 조건은 약 50테라 플러스 NPU죠. 코파일럿 플러스보다 인기 있는 것은 오픈클로입니다. 오픈클로. 오픈클로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인기 있는 로컬 AI고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품 NPU를 사용 못해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인텔과 AMD가 만들어놓은 AI CPU에 NPU를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NPU가 대중적이지 않은 이유도 있죠. 데스크탑 라인업으로 NPU가 많이 나왔다면 다를 수도 있죠. 데스크탑 라인업 중에서 50테라 플러스가 이상 나오는 NPU가 몹시 희귀하고 그런 게 신제품이 준비되면은 코어 다이에 차지하는 그 NPU의 부분 때문에 다른 연산적인 요소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능이 안 좋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오픈클로도 그래픽카드 기반이고, 그래픽카드 가격은 영원히 안 내릴 것 같고, 오픈클로도 근데 어찌 보면 다행인 게 뭐 AMD 대응도 되니까 요즘에는 쿠다를 제외하고서도 좀 괜찮은 선택지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PC 시장은 투자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가 솔직히 저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신세계라고 할지언정, 이제 어떤 종류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곡점, 특이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AI가 결국에는 AI를 직접 설계하면서 자기가 자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무한한 생산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용 PC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시발되겠죠. 그게 도대체 일반 소비자용 PC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특이점이 무언가 대단한 걸 만든다고 하면은 서버용 PC에 많은 여력이 있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런 종류의 기술을 가진 회사가 오르겠죠. 주가가. 그런 회사가 신제품을 낼 때마다 AI라는 것에 대한 눈치를 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AI라는 두 글자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컴퓨터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괜찮고 대중적이고 적절할 때 구매되듯이 AI를 대비하는 PC도 그 시기에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지금처럼 메모리가 많이 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지금 다 멸망했죠. 그냥 다 없어요. 통통 비고 좀 전자랜드 간다 안 간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PC AS 센터도 이전되고 있어요. 특히 대원 센터가 딴 곳으로 간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심각한 일이라면 심각한 일인데 심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도대체 누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가 당일에 고쳐지길 바란다는 말입니까? PC를 들고 가서 각계 분해를 해서 모든 센터에서 한 번에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다 피드백을 받고 문제가 있다 없다 교환을 의심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럴 일이 저희 없죠. 센터가 터졌으니까. 슬픈 시대입니다. 더 이상은 용산은 전자 PC 산업에 중심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온라인으로만 PC를 사서 플러스 용산 지대가 너무 올라서 그리고 용산에 대한 상가는 철거 중이라 그리고 그거는 다 허위의 핑계라는 거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부동산도 채울 수가 없는 개인 PC 시장의 저열한 수요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토너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프린터 팔고요.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저희 다 팔고 있고요. 예, 재학증명서 발급되는 대학생들 굉장히 내가 싸게 팔 수 있고요. 영상 하나 보고 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전에 베트남 가서 쌤 지랄을 했었잖아. 그때가 나면 안 되나? 미니 PC를 리뷰했었잖아. 우리한테 미니 PC 광고가 들어왔어. 설마 이 PC 광고가 들어온 게 기술 QM 패커드 맞아. 세상에. 우와. 그래서 저는 이거 받아서 엘리트 데스크 미니 모델을 제가 산에 가서 그걸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장님 그땐 제게 잘해주셨다. 그때 그 차장님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땐 제게 잘해주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도 너무 잘해주십니다. 저 차장님 저 머리 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